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에 합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차장 임명안 의결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특보는 의혹이 왜곡되고 과장됐다는 반박 입장문을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른 김은중호가 오늘 새벽 6시에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광화문에선 2연속 결승 진출을 염원하는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과 함께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숙 집회 수사를 위한 경찰 출석 요구를 또 거부했고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야간 문화제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수학원에서 130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은 검체를 채취해서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급식업체는 급식비 환불과 치료비 보상을 담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밤 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한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거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정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두고도 국회 차원의 검증 특위를 꾸리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결국 접점을 찾았습니다. 조사 범위에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물론 북한 해킹 시도 은폐 의혹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수 특위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그 이후에 양당에서 특위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모든 사안을 규명하자는 여당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하자는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 각자의 실익을 챙기면서 합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용 등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려는 국민의힘과 정말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황골탈퇴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이 손을 잡으면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와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안건은 다음 주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관위 관련 사안을 먼저 다룰지 아니면 오염수 문제에 우선 방점을 찍을지를 놓고는 입장차가 여전해 세부 사항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석이 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노태학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오늘 오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빈자리를 메울 후임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차장 임명안 의결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유력 언론인들을 퇴출시킨 언론 탄압의 선봉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특보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을 폭행했는데도 이 특보의 압력으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권 핵심 실세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같은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때보다 강도 높은 학폭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아직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공식 발표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방송 정상화를 위해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이 내정 소식에도 과민 반응하는 건 그만큼 이 특보를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민감한 학교폭력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학폭 문제가 우리 국민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폭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진술이나 증언이 나오면 당이 상당히 곤란에 처하는 건 맞죠. 그래서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오는 7월 말 전에 방통위의 새 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과 맞물려 방송정책 현안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이 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왜곡 과장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직 내정도 안 됐지만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서 배포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 용지 8장 분량의 글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보는 유포된 학폭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친구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하고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2011년 사과와 화해를 했고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이자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였다며 입시 불이익 우려에도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이라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 행사와 학교 이사장 회유 등 모든 의혹을 반박한 이 특보는 2019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며 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한 걸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유됐는데 대통령실은 특보라서 전달 배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적임자로 이동관 특보를 낙점한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어려워진 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어제 서울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한 이 대표는 싱 대사와 만나 과거엔 높았던 한중 간의 신뢰가 후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추가적인 노력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싱 대사는 최근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해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어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싱 대사는 심화하는 미중 갈등 상황 속에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걸 두고 중국은 한국이 자주 독립을 견지해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대화와 협력을 제창하고 진영 대립과 이중잣대를 배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진다며 국제사회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같은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야간 문화제를 다시 열기로 해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날, 건설노조 간부들은 경찰서 대신 노동절에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빈소 앞에 모였습니다. 오는 12일로 잡았던 경찰 출석 날짜도 다시 미뤘습니다. 양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주로서 우리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맞춰서 자진 출두하겠다는 것을. 노조와 유가족이 장례 절차의 마무리 조건으로 제시한 건 양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의 파면. 하나같이 정부와 경찰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로 경찰은 건설노조에 오는 14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새로 통보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다른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말 경찰의 야간문화제 강제 해산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성추행도 저질렀다며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초에 야간문화제를 열지 못하게 막은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거라며 문화제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집회 원천 봉쇄하고 강제 해산이 절대로 적법한 그런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도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이에 대해 경찰은 노조의 야간문화제가 사실상 집회와 다르지 않다며 조금이라도 소음이 발생하거나 교통이 혼잡해지면 강제 해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찰과 노조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지적하며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노동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명분 삼아 경사노의 불참을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기존 경사노의 위원 추천 몫을 양대 노총에서 MG노조나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독점하는 구조는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당 일각에선 노정 간 대화 복원을 위한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폭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의 불참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례는 이게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의문스럽게 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노동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 당사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사노의 파행이 계속되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띄우겠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원의 참여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노동 현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단절 위기를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하태경 위원은 SNS를 통해 전장현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전장현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으며 불법 시위 동원 증거 등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공소장에서 강 전 회장이 캠프 비선 역할을 하게 된 건 송영길 전 대표와도 협의한 결과라고 적시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주도자로 지목이 된 이번 의혹을 송 전 대표도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송영길 캠프 비선으로 규정했던 검찰. 공소장에선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재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던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안에서 패배 책임자로 지목됐던 강 전 회장이 불신을 잠재우고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3년 뒤 또 한 번 송영길 캠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직함을 달고 있던 만큼 공개적인 정치 활동은 어려웠는데 협의 끝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앞세우고 뒤에서 총괄 역할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협의 대상엔 이 전 부총장뿐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살포 의혹을 송 전 대표도 모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찰이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송 전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진 않았는데 혐의를 다지기 위해 다음 신병 확보 시도 대상은 최측근이자 당시 보좌관이던 박모 씨로 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전 보좌관이 스폰서에게 5천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윤관석 의원과 강 전 회장 연락을 받고 의원들에게 줄 돈을 2차례에 걸쳐 전해줬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이 송 전 대표 아래에서 총괄 역할을 했을 거라 본다며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 친병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정치 쇼를 멈추고 어서 조사해달라며 2번이나 검찰청을 찾았지만 비겁하게 저희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주변인 압박 등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구체화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수학원에서 130명에 이르는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검체를 채취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재수학원 건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학원생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원체에서는 이상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이가 없이 새벽 4시에 물설사하고 배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학원 못 갔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원생 수는 750명 정도인데 자정까지 집계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130명입니다. 살짝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설사도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는 휴일인 6일을 제외한 5일과 7일 점심과 저녁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환자 3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심 사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많은 인원이 증상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4, 5일 후에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음식을 만든 조리원 건강 상태 점검과 칼이나 고무장갑, 도마 등에 대한 세균 검사도 이뤄졌습니다. 급식업체는 급식비 전액을 환불 조치하고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 경기 분당선 순회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용객들이 겹겹이 깔리면서 평온했던 출근길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임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분당선 순회역.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돌연 방향을 바꿔 아래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갑작스러운 역주행에 당황한 시민이 연신 헛발질을 하고 중심을 잡아보려 애쓰지만 겹겹이 밀려오는 인파에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깔리고 맙니다. 뒤엉킨 사람들에 떠밀린 시민이 반대편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튕겨나가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포착됩니다. 사고가 난 건 아침 8시 20분쯤 출근길 이용객들로 역사 안이 가장 붐비던 시간대입니다. 이거 받친다기 발랑발랑 깬다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거. 나 지금 땀이 날라 그래. 갑자기 소리가 와 하고 크게 나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다봐서 이때 차라리 걸어 올라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운행이 중단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다른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허리나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주변 시민들이 몰려 넘어진 시민들을 일으켜주고 대피를 도왔고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벌어진 역주행에 평온한 출근길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누군가 임의로 수동 조작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출근 시간대 오작동으로 역주행 사고가 난 순회역 에스컬레이터는 한 달 전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역주행을 방지하는 보조 브레이크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엔 3년 전 보조 브레이크 장치가 탑재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밀릴 때 이상현상을 중단시키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나 이번 역주행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여럿이 다치는 것을 막지 못한 건데 이런 문제는 앞선 안전진단에서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보수업체 역시 지난달 10일 월간 점검에서 양호로 판단했습니다.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점검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 점검 주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와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철도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 주 정식으로 원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구청을 찾았는데 박 구청장이 이른 아침에 몰래 청사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침 8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구청장이 다시 출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유족들을 피해 1시간 전쯤 몰래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구청장을 만나겠다며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유족들. 굳게 닫힌 구청장실 문 앞에서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충돌도 일어났지만 박 구청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증인 대부분이 구청 직원인데 박 구청장이 현업에 복귀해 이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이 구치소를 나서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공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이 구청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이런 무능한 박희영 구청장에게 다시 맡긴다는 것 정말 또 다른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 구청장이 앞으로도 정상 근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분간 매일 아침 출근 저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유 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데다 추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마약 5종류 이상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최모 씨도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유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유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유 씨는 아직 코카인 등 일부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유 씨 방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더 나오지 않아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 씨는 계속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유 씨가 대마와 케타민 외에 다른 마약도 더 투약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는 유 씨와 지인과 의사 등 모두 21명입니다.
이중 해외로 도피한 유 씨 지인을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인터폴 수배에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필로폰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투약자 중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버스터미널, 한 남자가 서류를 전달해달라며 운전기사에게 큰 봉투를 맡깁니다. 버스는 2시간여 뒤 대전 복합터미널에 도착했고 누군가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봉투 속에 든 물건은 서류가 아니라 필로폰 마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공급체 김모 씨 등은 전달받은 필로폰을 모텔이나 주거지에서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되팔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32.41g으로 1000번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범행 기간을 볼 때 이보다 2배 가까운 필로폰이 이미 유통됐을 거로 추정됐습니다. 투약자는 세 번째 적발된 70대 요양병원 의사에서 같은 범죄로 형을 살다 갓 출소한 3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버스 화물을 가장한 마약 전달은 오래된 수법이지만 필로폰 같은 고가 마약 거래에 여전히 악용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화물로 붙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면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는 고속버스 기사에게 화물로 붙이고 바로 받아가는.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한 마약 공급책과 판매책 등 6명을 구속하고 투약 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추가 거래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리 응원이 조금 전인 새벽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준결승 이탈리아전 경기는 잠시 후 오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축구대표팀 서포터즈 붉은 악마가 진행하는 이번 거리 응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열리는 건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 브라질전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KBS 김희철 사장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한다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며 분리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만큼 이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한 지 사흘 만. KBS 김희철 사장은 정부가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처리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분리징수가 도입되면 6,200억 원대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거고 공적 책무를 이행 못할 상황으로 직결될 거라고 주장하며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또 공영방송 등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논의 과정에서 KBS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동시에 KBS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신료 징수 방안 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KBS에 원하는 건 분리징수, 즉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거라며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이 원하는 일인 만큼 계속 이행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KBS 사장 사퇴를 위해 국민 토론을 한 게 아니라며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환경이 많이 변했고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재원은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공감대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수신료 징수 방안은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압박 수단이 됐던 만큼 일각에선 또다시 언론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KBS 이사회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이사들이 경영진과 이사회가 조건 없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권순범, 김종민, 이성래, 이은수 KBS 이사 4명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차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이사회와 집행부가 동반 사퇴하는 것만이 KBS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KBS의 종언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사태에 이른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누구보다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바로 후쿠시마 어민들입니다. 현지 어업단체장이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까워지면서 후쿠시마 현의 지역어업조합장이 경제산업상을 직접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항의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した約束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に、なぜ福島から放出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조합장은 특히 원전 사고 이후 힘겹게 조업을 이어온 어민들이 받을 타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ここまで復興してきたのに、この先風評により水揚げ及び流通面に悪影響が生じ、我々の生活はどうなるのか.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어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방침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その廃炉を着実に進めていくためにもですね、アルプス処理水の、処分これは避けては通れないものになります.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의 해수 주입을 완료하고 일부 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에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원전 앞바다에서 세슘 검출 기준치를 넘은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현지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할 경우 주변국들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데 일본 측에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을 배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 처리수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국인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의 만남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한중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싱 대사 역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좀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이용해서 태평양 자신이 그 집을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정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한국하고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지난 2021년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노정 합의를 이뤄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10번째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해서 이달 안에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을 향해서도 의사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출고되는 4,200만 원 현대차 그랜저 승용차의 세금 부담이 36만 원 늘어납니다. 어제 국세청의 국산차 과표 조정으로 세 부담이 줄었지만 하루 뒤 기획재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로 종료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가 세금이 더 많은 역차별을 개선하기로 하고 국산차의 과세 표준을 낮게 조정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18% 하향되면서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금은 다음 달부터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세청의 세금 인하 결정 하루 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3.5%의 개소세 탄력세율은 다음 달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면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인하 혜택은 다음 달부터 사라집니다. 공장 출고 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줄어 최종적으로 36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의 정책 목적은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근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현재는 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DSR 규제에 의해서 대출 자금 융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 반환하는 요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해서 일반 대출을 일으키는데 DSR 규제를 완화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DSR 규제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6월 9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김은중호가 잠시 뒤인 오늘 새벽 6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격돌합니다. 대표팀이 이탈리아를 이길 경우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간부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석이 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노태학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오늘 오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빈자리를 메울 후임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차장 임명안 의결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챗GPT를 출시한 업체인 오픈AI 대표 샘 올트먼 CEO를 만납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트먼 CEO를 접견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향후 산업 전망에 대해 대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트먼은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오늘 한국을 찾아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딴 설화로 자진 사퇴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 인사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 보궐선거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김가람 당 청년 대변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간 3파전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와 공범 1명을 오늘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 5종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 선수들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한국 축구 간판이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대회를 깜짝 방문한 손흥민 선수는 유심히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대회 기간 손 선수가 방문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지만 대회 첫날 손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유소년 선수들과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둘째 날 손 선수가 깜짝 방문한 겁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지만 축구화와 공을 들고 찾아온 해외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손 선수가 축구장을 빠져나오자 팬들이 몰렸습니다. 환호가 이어지자 손을 흔들며 화답하고 짧은 인사를 건넨 손흥민 선수. 내일도 와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다치지 말고 항상. 선생님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봤는데 너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발롱도르 5개 받자. 자신의 이름을 딴 유소년 축구대회에 깜짝 방문한 손흥민 선수. 짧은 만남이었지만 팬들과 후배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무려 20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LG를 13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김혜성과 러셀이 4안타를 기록하며 중심 타선의 역할을 했고 이정우는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개인 통산 500타점을 넘었습니다. 8회 김희집의 안타로 키움은 올 시즌 2번째로 선발 전원 안타를 달성했습니다. 두산은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에이스 알칸타라의 호투를 앞세워서 한화를 2대1로 꺾고 주중 3연전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알칸타라는 한화전 7연승을 이어가며 한화의 유독 강한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LG 트윈스 주전 포수 박동원이 생애 첫 월간 MVP가 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박동원이 기재단표 55%와 팬투표 41%의 지지를 얻어 5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LG 유니폼을 입은 박동원은 지난달 홈런과 타점, 장타율 1위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 중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에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5도, 대구는 19.2도, 울산은 1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전이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